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드렸던 게 중식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중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요즘 흑백요리사 2가 오픈을 했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저를 끼워주는 친구 모임이 하나가,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근무를 할 때 알게 된 이제 친구가 2명 정도 있습니다. 두 친구 다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친구들은 1년에 몇 번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예약해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 알게 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오너 셰프님이 흑백요리사 2에 나오시게 됐더라고요. 제가 요 식당은 그래도 이제 몇 번 가본 사람으로서 한 번 정도 먹어본 메뉴들 관련해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 주변에 뭐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흑백요리사 2에 중식 폭주족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성함이 신계수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께서 이제 실제로 대학의 조리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는 하죠. 위치는 종로구에 있는데 해화역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해화역에 내려서 마로니에 공원 옆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있거든요. 주차 같은 경우는 발렛이 6,000원이고 최초 60분에 4,000원이고 뭐 10분당 1,000원. 여기가 이제 콜키지 프리가 되거든요. 콜키지가 이제 원래는 제가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팀당 2병까지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종 상관없이 해줬는데 이제는 한 병으로 줄인 것 같아요. 캐치 테이블로 예약이 가능하고 전화해서도 예약을 받기는 했거든요. 요번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더 인기가 올라가면서 예약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11시 반부터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쉰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중식집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런 메뉴가 있는 식당은 아니거든요. 중국이 이제 청나라 때 수원식단이라는 요리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신계수 교수님께서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책도 내시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화된 중식집은 아니다. 청나라 때 중국 음식들을 하는 식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은 사진 보시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룸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인원수가 좀 되면 룸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메뉴에 대해서 이제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고 추천 메뉴를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뉴판 구성을 보시면은 냉채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집은 우리 흔히 중국집에서 나오는 단무지, 짜사이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 밑반찬으로 이렇게 곁들일 수 있는 거, 플랜저라고 하나요? 입가심 할 수 있는 냉채를 따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고수냉채, 연근냉채, 오이냉채.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는 않거든요. 오이냉채 하나 시키든가 연근냉채까지 시켜보시고, 인원수가 좀 많다 그러면은 고수냉채까지도 시켜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입가심용으로 같이 곁들여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파육을 시킵니다. 동파육을 예전에 전문 요리집이 아닌 데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퍽퍽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메뉴로 이렇게 나오면은 사진에서 보듯이 식당 천장에 조명이 돼지 그 껍데기 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이 광택이 살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들부들하고 기름진 그런 이제 동파육이거든요. 한번 먹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동파육을 여러 군데서 먹어보지는 않아가지고 동파육이 그냥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는 한데, 다른 데서 좀 먹어본 친구들 얘기로는 여기 동파육이 가장 좀 부드럽고 맛있다라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이제 인당 동파육 한 조각씩 시켰거든요. 얘네들이 지들이 돈 낼 거 아니라고 그냥 막 시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드시지는 않다거나 다양한 메뉴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인에 한 피스 정도 드셔도 저는 충분히 뭐 맛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메뉴로는 난자완스 먹어봤는데, 난자완스는 다진 고기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집만의 특색이 크게 있거나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아니다 보니까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되 추천까지는 아니다. 마라갈비, 이거는 이제 친구가 시키자고 해서 시켰는데 돼지
등갈비를 산초하고 고추에 볶아낸 요리라고 하거든요. 그 스파이시한 맛도 있고 특색 있는 맛이기는 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뼈에 붙은 걸 뜯어 먹을 때 뼈가 작고 붙어있는 살점이 좀 커야지 한번 딱 뜯었을 때 만족도가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직업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단단한 뼈 같은 거를 이렇게 씹다가 뭐 괜히 치아 상할까봐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편이거든요. 이빨로 이렇게 뜯어 먹는 걸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라갈비는 특색은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추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맵다라는 평들이 좀 있던데요. 그때 약간 술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막 매운지는 모르겠어요. 요 정도는 먹을만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마라탕 먹으면은 순한맛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마라갈비가 너무 매워서 나는 못 먹겠어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요리는 이제 찹쌀가루 소갈비찜이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이틀 전에 예약은 해야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찹쌀가루하고 갈비를 양념에 절여가지고 찐 요리인데 여기도 이제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먹기가 조금 귀찮았어요. 붙은 살점이 적을 때는 만족도가 약간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찹쌀 가루들이 약밥처럼 그런 질감이거든요. 갈비랑 이렇게 먹든가 하면은 양념 잘 된 갈비를 밥 위에 올려가지고 양념이 밥에 스며있을 때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먹을 수는 있었거든요. 맛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갔던 친구도 했던 얘기가 요 가격에 양이 요게 맞아? 요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랑 둘이 갔는데 4인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갈 때 4인을 시켜서 먹으면은 조금 남아도 포장해서 먹어야지 했는데 그냥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딴 것도 또 막 먹었거든요. 제 소감은 먹어보고 싶은 친구 있다라고 하면 뭐 시켜보기는 하겠지만 또 요거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이제 먹었던 메뉴들이 닭하고 오리 메뉴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라제즈인데 바삭하게 튀겨낸 닭 날개를 산초와 고추에 볶아낸 요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시켰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같이 먹는 메뉴들이 찜 요리나 볶음 요리가 있었는데 튀긴 요리 하나 정도는 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라제즈를 시켰어요. 이것도 살점에 비해서 뼈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핫윙 닭날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굵은 뼈 하나가 있는 부위가 있고 얇은 뼈 두 개가 관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튀긴 요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도 이렇게 작고 뼈는 두 개나 있는데 비해서 살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먹다가 지쳐요. 또 시켜 먹고 싶지는 않았다. 근데 뭐 맛은 나름대로 아까 마라갈비처럼 약간 매운 느낌도 있고 자극적인 그런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볼 만은 하다. 그리고 이제 팔보오리가 요 집에서 가장 먹어볼 만한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가격이 이제 18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다. 발골한 오리에 8가지 재료를 넣어서 8시간 말리고 2시간 쪄낸 고급 요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죠. 요리가 서빙될 때는 빵빵한 뭔가 호리병 모양으로 오리가 이렇게 채워져서 나옵니다. 서빙 하시는 분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먹기 좋게 가위로 피자 커팅하듯이 잘라줍니다. 그래서 볶음밥처럼 재료 같은 게 이렇게 밥이랑 어우러져 있는데 껍데기하고 먹어보면은 굉장히 좀 맛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중식에서 오리 요리 하면 이제 베이징 떡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징 떡보다 이게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베이징 떡 하면은 비싼 식당들 가면은 18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징 떡 먹을래? 팔보오리 먹을래? 하면은 팔보오리를 먹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메뉴고 이 집에만 있는 메뉴다. 대신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2명이서 가면은 요것만 다 먹기도 좀 배부르거든요. 인원수가 넉넉히 가서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가가지고 요것만 먹고 오기는 좀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먹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포장해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데펴 먹든가. 제 친구는 여기에다가 물이나 이제 육수 같은 걸 좀 넣어서 죽처럼 끓여도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팔보오리는 한번 드셔볼 만하다. 이제 해물하고 생선 메뉴에서 제가 먹어본 거 말씀드릴게요. 맑은 생선찜이라고 있거든요. 파가 많이 들어가 있고 간장 소스로 생선을 찜했다 했는데 저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선을 먹는다면 구이를 좋아하지 찜은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 친구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여기에 뭐 밥 비벼 먹고 싶다고 뭐 볶음밥까지 시켜서 먹고 했었거든요. 생선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실 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후에는 가서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삼선 누룽지탕이 있는데 추천할 만합니다. 맛 없기가 힘들죠. 새우랑 목이버섯도 들어가 있고 관자, 오징어 들어갔는데 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이어가지고 그것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거기다가 이제 누룽지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았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갈 때도 요거는 좀 시켜 먹었던 것 같고 술이
술이랑 먹기에도 해장도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는 드실만하다. 다음으로 이제 초염새우는 친구들이 시켰는데 당시 시켜놓고 남겼던 것 같아요. 새우를 이렇게 튀겨놓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맛을 낸 요리인데 맛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사실 소금하고 후추로 간만 잘해도 음식이 맛없기가 힘들고 새우라는 식재료도 호불호가 그렇게 있는 메뉴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껍질을 이렇게 다 까먹으려고 하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다른 요리랑 섞여 있으니까 좀 잘 안 갔던 요리 정도로 생각하고 이후에 또 시키지는 않았던 메뉴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탕 요리가 있거든요. 배추 완자탕인데 국물 요리로서는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 완자랑 배추 넣어 있는데 굉장히 국물도 시원하고 술을 마시면서 해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좋았고, 근데 이제 삼선 누룽지탕하고 조금 계열이 겹치다 보니까 이후에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삼선 누룽지탕에 조금 질리거나 하면은 배추 완자탕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국물 요리 한다라고 하면은 배추 완자탕도 저는 추천할 만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해산볶음밥인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볶음밥까지 시켜 먹을 배가 없어가지고 많이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맛있었고, 특히 이제 동파육이나 생선찜 소스 이런 거랑 같이 비벼 먹어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볶음밥 자체가 간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다른 소스랑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집은 디저트 메뉴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고구마 바스 연근 디저트 요 두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둘 다 맛있었습니다. 흑백요리사 1에서 이제 정지선 셰프가 바스를 한번 하면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 집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약간 고구마 마탕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맛도 고구마 마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구마 마탕 이거를 쭉 당기면 설탕 시럽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를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담궈가지고 먹을 수 있게 서빙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고구마에 씹히는 질감하고 설탕물이 차가워지면서 딱딱한 느낌, 생각해보면 탕후루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탕후루도 안쪽엔 과일과 바깥에 설탕 코팅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바스도 그냥 고구마 마탕인데 약간 뭔가 탕후루스러움이 좀 더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여기 전체적인 메뉴 자체가 싼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 메뉴들을 다 먹다 보면은 이제 9,000원 이래버리면 환율에 적응된 느낌? 먹을만 하네 싶으니까 한번 시켜보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 이렇게 데려갔을 때는 한번 이렇게 시켜주면 보는 또 나름의 재미?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켜볼만 하고요. 그리고 연근 디저트 같은 경우는 연근 안에다가 찹쌀을 넣어가지고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달콤하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먹는다라고 하면은 바스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고, 근데 뭐 디저트도 약간 바스 질릴 때쯤에서 한 번 정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사람 많으면 둘 다 시켜서 드셔도 됩니다. 또 언제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먹어본 메뉴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먹어본 메뉴에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 집에서 먹어볼 만한 메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팔보오리를 뽑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는 것도 있고 맛있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가지 않으면 다 먹기가 힘들고 뭐 포장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파육하고 삼선 누룽지탕 그리고 고구마 바스 요 세 가지를 그 다음 순위로 올릴 것 같아요. 그거 먹고도 이제 배가 좀 남는다, 배추 완자탕이나 연근 디저트, 볶음밥 요거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 정도 더 시키지 않을까. 중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름진 음식이고 조미료나 간이 센 음식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입이 자극되는 약간의 불편감 같은 게 좀 생기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또 찾아갔던 이유가 그런 느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더부룩함이나 소화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중식을 몸이 안 받는다거나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 식당 갔을 때 교수님이 직접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드렸던 게 중식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중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프로 나오시면서 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중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유명해지기 전에 나는 몇 번 더 가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내가 가고 싶을 때 이제는 더 예약이 어려워지겠구나 해서 좀 아쉬운 느낌도 있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백수저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흑수저로 나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으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권위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도전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쇼미더머니도 그렇죠.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사람이 또 나중에 도전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그 사람
사람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이분께서는 조기에 삐끗하거나 하면은 잃을 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좀 갈만한 곳이 더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 뒤쪽으로 낙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성곽길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서울의 강북권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산공원을 조금 산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낙산공원을 갔다가 식사하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점심을 드셨다라고 하면은 또 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우면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낙산공원을 타다 보면은 추천해 볼 만한 카페가 두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첫째로는 이제 개뿔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실외 테라스처럼 앉아서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망이 좋은 자리는 눈치 싸움을 해가지고 자리를 좀 맡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 너무 해가 쨍하거나 너무 추운 날은 좀 앉아있기가 힘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서울 시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리고 낙산공원을 산책하다가 들러서 쉴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해 볼 만한 카페는 테르트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2층인가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통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조금 언덕길이라서 이제 걸어가기가 힘들고 올라가는 데는 조금 숨이 찰 수는 있지만 또 올라가고 나면 서울의 조망이나 야경 같은 것도 충분히 또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산책하시다가 식사하러 가시면 이제 더 아무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점심 드시고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됐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서 낮잠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서울 시내도 조망하시면은 만족감 있는 강북 나들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흑백요리사 2, 제가 그래도 좀 몇 번 가봤던 식당이 나오기도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채널에 다른 것도 좀 있거든요. 구독도 해주시고 뭐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